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편집 TV입니다. 자동차를 주행하면서 커브길을 많이 이제 주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막 급선을 할 때도 있겠죠. 자, 커브길에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서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속도를 내도 차가 전복되지 않고 잘 커브에서 원활하게 주행이 가능한 것은요, 바로 사다리꼴 주행 방식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그 비밀이 사다리꼴 주행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이 사다리꼴 주행 방식을 보기 전에 우선 이제 주행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승용차에 평행 사변형 주행 방식과 사다리꼴 주행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은 속도를 목표로 하거나 이런 신속한 그런 뭡니까 차속을 원하는 곳에서는 평행 사변형 주행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꼴 주행 방식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요. 평행 사변형 주행 방식은요, 그러니까 앞차축과 연결되는 요 조향 너클함이라고 제가 전화놨죠. 승용차의 예입니다. 조향 너클함. 그리고 그 다음에 조향 핸들의 요 기어박스와 조향 핸들의 타이로드 요 부분이 그러니까 평행 사변형을 이와 같이 이루고 있죠. 평행 사변형. 이것을 우리가 평행 사변형 주행 방식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앞차축을 중심으로 앞바퀴 중심, 뒷바퀴 중심, 요 거리가 있어요. 요것을 우리가 토값이라 그래요. 토값. 요 앞차축을 중심으로 앞바퀴 중심 요소까지 거리, 그 다음에 뒷바퀴 중심 간의 거리. 이것이 똑같으면은요, 값이 똑같다. 그러면은, 토값이 제로다. 이렇게 되겠죠. 토값이 제로. 자, 만약에 이것이 앞쪽이 넓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이 넓고 뒤가 좁으면 토 아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앞이 좁고 뒤가 넓으면 토 인이라고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평행 사변형 주행 방식에서는요. 자, 직진 주행에서는 거의 무리가 없죠. 직진 주행에서는 무리가 없는데, 자, 커브를 꺾었을 때, 자, 급선회를 또는 커브를 꺾었을 때, 자, 커브 주행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커브 주행 시에는 여기 조향 너클함이 이와 같이 앞차축과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커브를 우커브든 좌커브든 꺾게 되면요. 이 똑같이 앞바퀴의 요 폭, 뒷바퀴의 폭이 그대로 따라서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커브를 꺾었다고 할 때, 우커브를 우회전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속도를 증가시키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차가 좌측으로 전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자, 왜 그러냐면 평행사변형에서는요, 앞뒤가 똑같아져요. 커브를 좌로 꺾든지 우로 꺾든지. 자, 그와 반면에 사다리꼴 주행 방식은 어떤가 봅시다. 지금 현재 승용차 그리고 속도를 요하는 자동차에서는 전부 다 사다리꼴 주행 방식을 쓰고 있죠. 대형차든 소형차든 관계없이. 자, 그러면은 사다리꼴은 우선 뭡니까? 앞차축에 지금 타이로드, 앞차축에 조향 너클함하고 그 다음에 요 조향 기어박스와 타이로드가 연결된 이 부분, 요것이 바로 뭡니까? 사다리꼴로 이렇게 있죠.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향 너클함을 갖다 앞차축에서 어떤 각도를 두고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도를 두고. 그러니까 앞차축 앞부분이 좀 길이가 길고 뒷부분이 좀 길이가 짧게 해서 사다리꼴 모양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사다리꼴 조향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사다리꼴 조향 방식에서는요 어떠냐? 자, 예를 들어서 우커브를 꺾었다. 우커브를 꺾어버리면은 선회시에 토 아웃이 발생이 돼요. 평행 사변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다리꼴 조향 방식에서는 선회시에는 토 아웃이 된다. 자, 우측으로 꺾어버리면은 자, 우측 바퀴가 뭡니까? 여기가 있는 조향 너클함, 오른쪽에 있는 조향 너클함이 더 많이 꺾여져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조향 너클함은 약간 더 적게 꺾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측 바퀴, 앞부분이 더 많이 우측으로 쏠리게 되고, 좌측 바퀴가 약간 덜 쏠리게 되면 이것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뒤쪽은 어떻습니까? 뒤쪽은 좀 좁아지죠. 자, 그러면 이것이 토값이 제로였던 것을 갖다가 서너시에 돌려버리면은 이것이 앞쪽이 토 아웃이 돼. 더 넓어져.
더 크게 되고 뒤쪽이 토인이 된 연사에 생겨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자, 커브 도는 쪽에 앞바퀴가 안쪽으로 더 많이 커브가 꺾이고 그러면 뭡니까? 구심력이 더 많이 작용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반대로 원심력은 조금 상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좌측 바퀴는 어떻게 돼요? 좌측 바퀴는 우측으로 덜 꺾여 오니까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좌측으로 전복된 확률이 상당히 적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자동차 운전하실 때 너무 이것을 믿고 급커브에서 막 그냥 악셀을 밟아버리면은 뭐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들을 뺏긴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서 얼토당토 않는 곳에서 핸들을 뺏겨서 사고 난 수가 가끔은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 가보면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커브길에 보통 이제 커브길에서는요, 자 우커브다 그러면 좌측이 조금 높게 돼 있죠. 도로가. 그런데 도로에 보면 좌측이 좀 낮은 곳이 많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핸들, 정말 초보님들께서는 핸들을 뺏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이 사다리꼴 조향 방식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내 차는, 지금 차가 전부 사다리꼴 조향 방식이니까 까짓건 뭐, 좌우 커브에 막 돌리자, 악셀을 밟아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여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 커브에서, 급커브, Q커브라고 그러죠. 급커브에서도 자동차를 우리 안전하게 조향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더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그 원리는 바로 뭐니까 사다리꼴 조향 방식에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는 것이죠.